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백희연 신혼여행간 백희연 기자를 대신해서 을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고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잖아요. 온 최 기자 최연수 기자와 남국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연수 기자는 저희가 무슨 부서인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부에서. 아, 원래 소속을 밝히나요? 네. 왜 숨겨진 팀에 있나요? 아니요. 그럼 사회기획팀이죠. 사회기획팀에서 이제 밀실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고 윤성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윤 기자랑. 근데 네. 윤 기자가 밀실이라고 밝히진 않았죠? 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였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부하 관계인 건 얘기하면 상하간 게 아닙니다. 상하관계 뭐 쥐잡듯이 거의 잡는다는. 상하관계죠. 최연수 팀 방장 실장. 오늘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붙여드렸어요. 밀실 실장입니다. 왜냐면 방 실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듣동락에서는 밀실이 좀 유명하다고. 아 그래요? 거기가 주요 인력 공급처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1부, 2부 쉬는 시간에 최연수 기자가 되게 경론을 네. 그러니까 되게 이해 안 분개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돼. 뭐 이런 걸 연구 결과라고 삼성전자 가져왔냐. 주식 있나 봐요. 스마트폰을 옹호하신 거 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TV 라디오 이런 것도 사실 그 시대에 따라서 개발이 되면서 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TV는 뭐 바보 상자다 이런 그 비판들도 초반에 나왔는데 왜 하필 스마트폰만 가지고 이러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생각해 보면 TV랑 라디오의 등장은 엄청난 발견이었고 그때는 라디오가 이제 그런 전파 통신 최초였잖아요. 다 편지 쓰고 이랬던 시대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V가 도입되면서 영상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영향력으로 치면은 핸드폰이나 인터넷 못지않죠.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2008년에 갤럽이라는 데 아시죠?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거든요. 거기서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잖아요. 2008년이면은 2010년에도 한번 실험을 했고 그러면은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을 때 TV 사용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TV 사용. 신기하다. TV는 당연히 줄지 않았을까요? 그냥 질문만 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뭐 뭔가 어감상 아마 줄었을 걸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TV 사용이 스마트폰이 늘었으면 TV를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만큼. 근데 오히려 TV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다른데. 반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응. 아니 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다고? 왜 궁예 진행을 하시나요? 들어요. 궁예 진행을 하시나요? 궁예 진행. 그러니까 아니 맞춰볼 수도 있는 거지. 퀴즈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상적으로 줄었을 것 같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당연히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근데 TV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간만 늘어났는데. 그럼 줄어든 건 뭐냐면 인쇄물을 보는 시간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인쇄물? 신문이죠. 신문은 조선일보. 네, 굉장히 요즘 지면 안 보잖아요. 인쇄물이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한 2008년도 이때쯤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종이신문을 많이 봤는데 인터넷 도입하고선도 지금 생각해보면 2010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문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느 정도는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근데 스마트폰 활용이 늘면서 인터넷 그런 신문이 확 줄고 신문뿐만이 아니라 책 이런 텍스트 매체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건 이런 오디오 매체나 영상 매체랑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게 갤럽 조사가 몇 년도 조사했어요? 2008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네. 2010년에도 한 개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10년도, 2008년도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008년도, 2010년도는 뭐 유튜브를 누구나 다 찾아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016년, 7년 뭐 2020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좀 TV 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남궁 기자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최근 연구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무슨 10년 전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그때 단 처음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그래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책 안 보시잖아요. 책 보는 물론 책을 열심히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를 한다고? 아니 지금 너무 당황한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그거는 좀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다. 뭐 지금도 그 연구 결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 이런 데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TV랑 라디오가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은 근데 그건 생각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영상도 흡수하고 텍스트도 흡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텍스트를 흡수하는 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TV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 매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화관의 시간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빔 프로젝트를 볼 수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텍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는 구텐베르크의 그 책 그 인쇄술 개발 이후에 핸드폰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텍스트를 다른 매체로 본다는 게.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냐면 줄글을 쭉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줄글을 읽으면서 따라가는 방식의 텍스트를 보는 방식이 이제 거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인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파급력이 큰 이유가 TV랑 라디오가 나왔을 때도 그래도 주요한 정보 전달 매체는 텍스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요한 매체 자체를 바꾼 게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인지사에 엄청난 변화를 준 거죠. 근데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라디오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음성 매체라는 게 본격적으로들 대중적으로 듣기 시작한 거고 TV도 대중적으로 처음 듣기 시작한 건데 핸드폰의 차이, 인터넷 차이는 기존에 있던 책을 말살시켰다. 이제 아마 또 개정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유튜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비판의 대상이 왜냐하면 그 TV랑 라디오가 개발된 이래로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대체한 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유튜브니까 맞아요. 비판의 대상이 스마트폰에서 아예 유튜브로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분이 들긴 IT 컨설턴트라고 꾸준히 뭐 글도 쓰고 활동을 하는 분이니까 비판할 건 참 계속 개발되는 거겠죠. 이제 그럼 좀 있으면 소셜 미디어도 비판. 여기도 소셜 미디어가 조금은 나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소셜 미디어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점점 개정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추가가 돼가지고 유튜브도 뭐 사람을 진짜 많이 변화시켜 놓긴 했죠. TV 방송을 안 본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TV 다 봐요 집에서? 저 TV 안 봐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현 씨는 TV를 집에서 다니는데 TV 있잖아요. TV는 있죠. 근데 TV로 볼 수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웨이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재생해서 보는 편이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거실에서 TV를 보곤 하나요? 뉴스 볼 때. 뉴스 볼 때. 어. 참 기자다. 뉴스는 다 같이 봐요 가족들끼리. 네네네. 좀 전통적인 모습이다. 치킨 먹으면서 봅니다.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건 좋다. 어느 뉴스 보나요? JTBC 보고. 충성. JTBC 가끔 가다가 이러면 채널 A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JTBC. 바람직합니다. 네. 지성이 나오는 거 이제 모니터링도 해주고 잘. 그죠. 맨날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김지성 이장 기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김지성이 옷 이상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애정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패션 지적을 많이 하시나 보나요, 어머니께서? 엄마가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패션에 관심 많으세요. 엄격하세요. 네네네. 잘하고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계속 이제 여기서도 이 작가도 신경이 쓰이는지 반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재반박을 계속 올려요. 자기가 스스로도 반론을 내고 이제 그런 반론을 스스로 이제 제시를 해요. 이제 근데 인터넷이 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냐는 거거든요. 본인도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같다 싶어서 이게 수습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근데 나왔을 때 엄청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때 막 다 스마트폰 일부러 안 쓰는 분들 많았잖아요. 주변에 뭐 피처폰 쓴다고 자기는 뭐 그 카카오톡 이런 거에 뭔가 정신 팔린다던가 그때 당시엔 그래 저항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성능도 너무 좋아지고 너무 많은 분 요즘 뭐 하다못해 워렌 버핏도 스마트폰을 처음 쓰는 시대가 됐고 유재석도 쓰더라고요 요즘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진영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내신 게 아닐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실험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그 한쪽 그룹에는 그 이제 검색을 하도록 하고 한쪽은 3장짜리를 외우도록 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저기 최 기자의 그 경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험 내용이 뭐였죠? 일부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 연구자들한테는 여러 개 이제 종이로 인쇄된 논문들을 주고 한쪽에는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구글을 찾아가지고 어떤 거에 대한 간략한 레포트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쪽이
그런 종이로 준 쪽이 훨씬 레포트의 깊이나 분석이 길고 정확했던 거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양쪽 다 물론 정확한 제한된 시간을 썼겠죠. 근데 이제 구글을 활용했던 쪽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쉬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이를 주는 그 실험 집단은 당연히 이게 한정된 정보기 때문에 이것만 숙지를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반대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찾아서 하라는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괜찮은 정보를 선별하고 이 과정 자체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까 당연히 숙지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뭐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니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쉬는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최현수 기자는 이제 한쪽은 한정된 논문을 주고 정확히 그것만 하게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한쪽은 시험 범위를 너무 넓게 주고 시험을 본 게 아니냐는 건데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시험들을 보면 비슷하게 텍스트 대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를 여기저기 링크를 통해 따라다니는 걸 핵심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좀 기억력이나 그런 뭐 사고력 그걸 풀어내는 능력에서 좀 한계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범위를 한정 지은 거에 대해서는 실험의 설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 태블릿을 샀는데 태블릿으로 책을 읽을 때랑 종이책을 읽을 때랑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체감상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도 두 개로 보거든요. 그 이북 리더기로 보는데 그래서 이북 리더기는 저는 아예 정해놨어요. 이북 리더기로 소설만 봐요. 이런 뭐 사회과학 책 이런 거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사회과학 책 이런 거니까 운동으로 치면 한쪽은 약간 이런 띵걸음하는 수준의 그 정도 강도인데 사회과학 책 이런 거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북으로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논문을 볼 때는 논문을 프린트해서 읽는 거랑 노트북으로 읽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을 들여서 학교 복사실에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쫄대 파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점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생각이 나네요. 아이패드로 정리해서 항상 그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패드로 그거 자꾸 멋있게 하고 다니려고 하고 하니까. 노타빌리티 앱 다운받아 그게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좀 생각해보면 저희 과에서도 수석 차석들 물론 이걸 막 예찬을 하는 건 아닌데 수석 차석들은 보면 PPT를 항상 프린트를 해서 왕창 들고 다니는데 나머지들은 노트북으로 그냥 틱틱 눌러서 보는데 확실히 집중도가 물론 그건 있어요. 그걸 인쇄해서 볼 정도의 사람들이면 그렇죠.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들인 건 맞는데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인쇄를 못 해갈 때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으로 보고 이러면 자꾸 뭐 카톡 보고 인터넷 들어가고 거기 있는 거 눌러보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전반적인 이런 이 핸드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안에서 보는 이 방식들 있잖아요. 이 링크를 눌러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고하는 영역에서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장점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점 반론 하나 하면은 뭐에 대한 장점이요? 인터넷의 장점.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인터넷은 세상에 찾지도 못했던 거 새로운 발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논문으로 치면은 저희 막 DBP야 이런 데 들어가면 처음 본 논문들도 많고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던 논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냐라고 반론을 예상을 해요.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기사들도 예전에는 막 다 종이로 돼가지고 창고에 있었던 거지만 요즘은 다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이제 이거는 직접 찾은 데이터인데 인용되는 논문 인용이 다 기록에 남잖아요. 어떤 논문에서 몇 번 어떤 논문을 인용했고. 근데 이게 오히려 딱 생각해봤을 때는 요즘에 구글을 활용하고 이럴 때 훨씬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분 연구 결과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 더 특정한 논문들로 집중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쓰인 논문을 중심으로 계속 연구가 된다. 왜냐하면 검색을 하면 걔네들이 위에 올라온다는 거죠. 아하. 보면은 인터넷이랑 쫙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구글로 쳐보면은 구글 상단에 있는 애들 다 그것만 누르잖아요. 옛날 연구 결과 보니까 구글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가 아닌 데를 갈 비율이 2%?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구글에만 뜨는 그 인기 많은 것만 계속 보나요? 구글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이 많이 찾는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접근성의 다양성도 허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앱도 맨 위에 있는 식당을 맞아요. 많이 시키는 그런 것처럼 그건 광고잖아요. 그 광고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책도 그거 똑같은 안 게 시키지 않나? 책도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그냥 위에 있는 거 보잖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어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책 살 때. 인터넷 서점 상단이나 베스트셀러를 사게 되죠. 아 책을 하나 사고 근데 저희가 싶을 때? 서점 가서 책을 살 때는 예를 들면은 거기 꽂혀 있는 거 서가에 꽂혀 있는 거 자기 살면서 평생 안. 전 얼마 전에 뭘 봤냐면 무슨 법의학 책을 그러니까 법의학 사진은 아닌데 그런 작품 만드는 이들을 위한 법의학 책이 있더라고요. 그냥 소설 만드는 분들을 위한 법의학 책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은 막 어딜 쳤을 때 어떻게 근육이 오그라드는 거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막 설명한 책이 있거든요. 평생 제가 볼 책이 아닌데 서가에 꽂혀 있으니까 재밌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프라인에서 더 그런 새로운 것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 온라인은 오히려 그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필터 버블이라는 게 소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런 인터넷 지식 소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책이 참 통찰력이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게 고3 때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수능을 보려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인터넷 강의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고등학교 내내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그 메가스터디 강의를 그 컴퓨터로 볼 때랑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그 지금은 안 쓰는 PMP에 이제 강의를 놓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PMP를 볼 때랑 컴퓨터로 볼 때랑 제 집중력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 강의만 보지 않았거든요. Alt 탭을 눌러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PMP가 TV, DMB 기능이 되는 PMP가 있었어요. 핸드폰 그때 고3 때 그러니까 고3에는 고3이 그러니까 좀 다른 게 고3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 같은 거를 제한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전자사전 썼잖아요. 전자사전. 맞아요. 근데 그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에 다 되는 거였거든요. 검색하면 다 나왔었는데 굳이들 전자사전을 쓴 게 인터넷 안 하려고. 그죠. 딴 데 가다 그냥 영어 단어만 찾고 싶어서였잖아요. PMP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갤럭시 S 아이폰 있었으니까 PMP라는 그 인터넷에 제한된 기기를 쓰고 굳이 그런 뭐 전자사전을 쓰는 것 자체가 확실히 뭔가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고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원적인 이 책을 읽으면 질문이 야 그럼 스마트폰 쓰지 말자는 거냐 이 시대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저희 기자들만 해도 스마트폰 없이 업무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상상도 못하죠. 현장 나가면 사진 찍어야 되죠. 뭐 녹음해야 되죠. 뭐 바로 타이핑 쳐야 되죠. 다 하는 건데 네. 뭐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우리가 진짜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쪽으로 좀 그런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 디지털 그런 노출을 좀 줄이는 그거를 좀 그쪽에 빠졌어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예전에 처음 녹음한 게 플랫폼 제국의 미래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굉장히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막 성토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책을 준비해 왔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제 넷플릭스의 소셜 미디어라는 소셜 미디어인가요? 소셜 미디어. 그 다큐멘터리. 그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폭로한 그 다큐를 인상 깊게 봐가지고 좀 디지털 디톡스를 했는데 이 책을 읽어서 소셜 딜레마네요. 이름이. 소셜 딜레마. 네네. 소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그 기능별로 다시 나누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고3 때 얘기한 게 고3 때 목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희도 그 일상에서 어느 시간, 어느 활동 자체는 정확히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서겠죠, 독서. 책을 읽는 거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켜놓는데 이런 뭐 오디오북이나 그런 이북을 보는 책이 아닌 자기가 이건 종이로 읽어야겠다는 책을 정해가지고 딱 그건 종이로만 보게 하는 좀 기능 제한을 두는 게 좀 일단 그런 책을 읽는 시간 확보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확신이 없는 듯한 아니에요.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군요. 아니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독잡서 시작하기 전에는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자꾸 유튜브 보고 하느라. 근데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좀 시간을 잘랐어요. 진짜 의지의 차이인데 그죠? 그쵸? 근데 그랬더니 차이가 뭐냐면 처음엔 저도 책이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책을 진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만에 읽으니까 한 반년 만에 읽으니까 그 전까지 상반기 한 2권 읽었나? 그랬는데 처음엔 너무 안 읽히는데 이게 아까 신경가소성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좀 책을 한 권, 2권 다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 읽는 능력인 부분이 이어진다고 해야 되나? 느낌상 다시 좀 속도가 올라오고 좀 이게 피치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런 얘기 옛날부터 다 한 얘기잖아요. 뭐 독서 시간 따로 만들고. 근데 이걸 왜 따로 만드는 걸 해야 되냐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경계 자체가 지금 없으실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다 스마트 유튜브로 그냥 쭉 보거나 볼 거 없어지면 그냥 좀 뭐 또 다른 걸 보거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잘라가지고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옛날에는 다 했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독립된 시간을 한번 만드셔서 다시 적응하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한다든가 네.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책 읽는 아니면 이제 뭔가 노트를 쓸 때 노트 같은 거 쓸 때 일기 쓰시는 분들은 요즘 많잖아요. 뭔가 쓰는 작업, 쓰는 기록 작업이나 읽는 작업을 좀 분리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안 하게 된 이유가 사람 몸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뇌 자체는 그냥 스마트폰이 굉장히 사람한테 잘 맞거든요. 그 안에 재밌는 것도 들어 있고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반응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분리된 시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된 시간을 만드는 게 첫 단계인데 근데 하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뭐지? 뽀모도르가 뽀모도르라는 뭐예요? 거 아세요? 몰라요. 그게 구글에서 쓰는 거래요. 구글에서 쓰는 거라 가지고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그분들은 개발할 때 그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컴퓨터를 쓰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 그 집중력 방법인데 시계를 만들어 놓고 25분 동안은 그 작업만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든 뭐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은 한 작업만 할 수 없죠. 25분 동안 분명히 다른 게 뜰 테니까. 그럼 그 작업을 25분 동안 하고 5분을 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네 세트를 반복하면 2시간이잖아요. 딱. 그러고 나면 30분 동안 마음껏 쉬는 거예요. 운동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25분이 뭐 구글 분들이 오죽 똑똑한 분들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연구해봤을 때 한 가지 작업에 딱 집중하는 시간이 25분에서 45분. 딱 한 텀을 딱 집중을 하고 5분을 쉬면서 다시 효율성을 올린 다음에 그걸 4번을 반복하고 이분들은 30분을 쉬라 그러는데 뭐 그만할 수 있겠죠. 하루에 2시간 정도 뭔가 집중을 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나눈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 아까 얘기하면서 왜 계속 웃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남궁민 기자는 이제 읽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딱 정해놓고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사실상 그 솔루션이 이 직독잡설과는 완전 상반된 뭔가 역설된 조언인 것 같은 여기 보면 읽기에는 바쁜 우리들을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아니 근데 저희는 뭐 저희 통계 보면은 주로 출근길이랑 퇴근길에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빈 공간. 그러니까 저희의 포지션은 오디오북과 비슷한 포지션이 되는 건데 또 책을 읽는 거는 또 다릅니다. 사실 저희 방송 듣고 그 책 안 읽어도 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또.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웃겼어요, 그냥. 책 읽기 진짜 힘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슬로건을 내건 이유가 저희가 바로 힘드니까 사실 이런 걸 만들자고 한 거잖아요. 힘들어 드린 건데 이거를 듣고 만약에 뭐 50대 40대 50대 학부모 분들이 듣고 있으시면 그 자녀분들께 한번 그런 뽀모도르 같은 것도 추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그 기말고사 때 친구들이 오죽 공부가 안 돼가지고 다 같이 3명이 모여서 이 뽀모도르를 한번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30분 그때 그 친구가 그 30분 타이머를 맞추고 타이머가 끝나면은 5분 쉬고 30분 집중을 하고 5분 쉬고 그렇게 공부를 물론 그게 A뿔이 안 나오긴 했어요. B뿔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공부는 어쨌든 집중은 되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공부만 하겠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뭐 운동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분들도 그렇게 뽀모도르로 한 40분, 30분 타이머를 그쵸. 맞추고 5분씩 쉬고 나중에 30분 정도 쉬는 거를 25분은 진짜 그냥 그 정도 집중력 확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더 집중력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눠야 된다고 필요하는 게 안 나누면은 진짜 스마트폰은 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때까지 보고 하니까 그거를 공간 분리를 하고 분리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또 돈 얘기했었잖아요. 뭐 돈 꿀팁 이런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재테크의 시작도 아까 얘기한 통장 나누기라고 하는 게 계정을 계속 나누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 그 공간을 안 해놓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쓰는 것처럼. 근데 이 시간도 좋아. 그러면 책이라는 걸 읽는 그런 그 올드한 아날로그 방법이 내 그 이해력이나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쳐.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계정을 따로 나누자. 시간을 나누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요즘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뭐 최현세 기자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그냥 스마트폰 쓰는 건 너무 디폴트 값인데 자연스럽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또 안 쓰고 줄이고 싶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디지털 웰빙이라는 기능 자체가 내장돼 있어요. 아까 두 분은 시간을 못 찾으셨지만 이 안에 시간 제약 기능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어차피 풀면 끝이니까 의미가 없고 이 스마트폰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 알록달록한 거세요. 스마트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앱들 아이콘 이런 거 보면 버튼 이런 거 다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예전에 주커버그 페이스북 관계자가 얘기했던 게 자기들 좋아요 버튼 빨간 색깔 뜨는 게 보는 순간 거의 마약 그 실험하는 쥐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림이 누르고 싶게? 네, 누르고 싶게 빨간 색깔 딱 알림이 뜨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페이스북 엄청 헤비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똑같아요. 그 반응 알람 뜨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그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 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시각을 끌어올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앱 디자이너들이고 그 모든 앱들이 모여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력을 줄이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이거를 흑백으로 바꾸면 돼요. 화면을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나오는데 스마트폰 흑백으로 만드는 거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내장돼 있는 설정에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스마트폰을 좀 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한 두세 달? 한 달 이상 이렇게 2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재미가 확 떨어지거든요. 유튜브도 굉장히 재미가 줄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하면은 또 그때 최현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놓고 뭐 다 안 좋은 건 다 제가 얘기했다고 그 하시네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봐. 회사분이었어요. 회사분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놓고 무슨 그렇게 흑백으로 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예를 아니면은 퇴근하고 그거 있잖아요. 아이폰 기능 중에 나이트 모드 하면 핸드폰 좀 이렇게 어둑어둑해진 거 알아요? 알아요. 그것도 그 애플 발표에 따르면 너무 알록달록한 게 사람 뇌의 그 자는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나이트 기능 자체가 그걸 좀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흑백으로 하면 훨씬 그 효과가 크겠죠.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푸시 뜨거나 알림 이런 게 좀 더 집중력이 낮아지고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후로 좀 사용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저 좀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애기들은 스마트 TV 못 보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못 보게 하잖아요. 발달 장애 네. 생긴다고. 그러면 흑백으로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그게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애기들 유튜브 보면 엄청 알록달록한 거 알죠? 예. 그게 다 애기들 그 주의력을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걸 스마트폰만 흑백으로 바꾸잖아요. 일단 애들이 좀 덜 볼 거고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뇌의 직접적인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뭐 음식으로 치면은 불닭볶음면을 좀 순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지 능력 향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이런 거나 아이들이 보는 거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직접적인 빠른 자극을 원하잖아요. 더 보지 못하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절대 못 그럼 보게 못 보게 해. 해요. 근데- 요즘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상원 씨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하는 게 아이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다양한 사고 발달과 그런 뇌의 자극을 통해서 뇌가 더 잘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유튜브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금지한 게 좀 그런 너무 많은 자극이나 이런 게 연구 결과도 발달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니까.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물론 더 안 좋겠지만 어른들도 이걸 굉장히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 할 때 그걸 너무 느껴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내가 마약 중독자 된 것 같다는 막 좋아요가 300개가 바뀌면 300개의 알람 다 보고 있어요, 진짜. 다음 알람 또 보고 또 보고. 인스타그램 없애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그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아, 요즘 업로드 안 하잖아요. 그 시루야도 없애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루야는 제 시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루 저희 고양이 이름인데 시루 계정도 있습니다. 무슨 막간 얘기인지 홍보? 할까봐 무슨 얘기인지 네. 잠깐만. 일단 고양이 인스타 계정은 운영을 하고
자기 뭐 좀 계정. 올려야 되겠다. 그거 막 DM도 오더라고요. 뭐를요? 시루 계정도 운영 안 한 지 오래됐거든. 이거 빨리 피드 올려달라고? 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동물 계정에서 갑자기 안 올리면 걱정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SNS도 줄이는 걸로. 그렇죠. 아니 뭐 평생 안 할 수는 없는데 SNS는 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둘 다 안 하고 있는데 두 분 아시다시피 제가 인스타랑도 페이스북 둘 다 원래 했잖아요. 네. 네. 그냥 주기적인 휴지기를 가져서 좀 그 중독성을 좀 낮추는. 좀 계산된. 네, 페이스북은 엄청 많이 제가 페이스북 엄청 헤비하게 했잖아요. 막 그래서 한 3개월 그 정도씩 항상 쉬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업 특성상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기자들은 SNS나 인스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변명을 할 문제예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래서 못 끊는다. 끊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 직업들은, 그리고 마케터들은 특히나 SNS의 구조나 SNS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올린 광고가 맞아요.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목공예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예 스마트폰도 안 쓸 수 있겠죠. 근데 직업 특성상 그건 안 되고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직장인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실 테니까. 그래도 아까 그래서 굳이 그 시간을 나누자 얘기를 한 게, 그걸 안 나누는 순간 나의 공간이 너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뇌한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좀 작은 실천으로 스마트폰 한번 푹백으로 해보는 거는 아마 좀 해보시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궁민 기자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고 앞선 1부와 2부의 절반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달려왔다. 빌드업을. 근데 디지털 저는 그렇게 디톡스라는 봅니다. 거를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뭐가 문제고 실천 어떻게 할지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 화면 흑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똑같은 그 그래요? 체험기가 올라가 있고 영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인지 월스트리트 저널인지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기사를 보고 똑같이 흑백을 했는데. 그래, 청취자분들한테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상을 봐도 되고요. 본인이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효과에 이게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지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도 제가 작년에 이거를 똑같이 했어요. 흑백으로 하는 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몰랐네. 효과가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네, 효과가 그냥 하다가 이러다가 뭔가 저희는 특히 저희 회사는 영상을 중시하는 그 뭐 기조가 있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하려면은 그때는 맞아요. 이제 화면을 흑백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스마트폰 홈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은 이제 그림판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핸드폰을 켜야 돼? 왜 켜야 돼? 대안은 없어? 라는 세 가지 문구를. 그게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거를 하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키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거의 그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한 200번 키죠? 아니, 200번 키죠? 700번? 700번을 이걸 그냥, 그리고 그것도 제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홈 화면을 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전원 버튼을 켰을 때 이 홈 화면을 보고 의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거를 켜야 돼? 이거를 키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일은 없는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그 홈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접속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고 실천했지만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제가 봤을 때 그 장점도 있지만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접속 자체에 대해서도 그 술이나 담배처럼 뭔가 규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류의 예전에는 코카인도 약국에서 팔았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중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저도 고민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과연 그게 진짜 왜 문제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핸드폰 들었다가 뭐 하려고 하는지 까먹어가지고 괜히 유튜브 몇 번 보다가 뭐 했는지 까먹고, 그런 걸 좀 줄이는, 중독을 줄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어떤지. 네. 근데 뭔가 좀 논외로 흑백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 흑백으로 나온 게 있잖아. 동주나. 그러면 그게 좀 컬러로 볼 때보다 좀 비교해서 보면 덜 재밌으려나? 전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 매드맥스 극장판 나온 거 아 맞아요. 흑백으로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 매드맥스 분노의 네, 도로. 맞아요. 저는 그거 원래도 영화관에서 봤고 집에서도 당연히 컬러로 된 거 많이 봤는데 흑백으로 된 거 봤는데 훨씬 차분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매드맥스는 왜 흑백으로 나온 거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찾아보기는 그때 대충 찾아봤었는데 그게 좀 약간 뭐 인류 멸망 후잖아요. 좀 그래서 흑백에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엄청 강렬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흑백으로 보고 나니까 그냥 무성극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약간 동주 같은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동주는 딱 그런 음. 톤이죠. 로마나 동주는 네. 이해가 되는데 매드맥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는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한번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을 해보려고 아니면 중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 핸드폰 들었다가 이거 왜 들었지 까먹는 경험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한번 좀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방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뭐 오늘 최현수 기자 처음 왔는데 그 어떤가요? 소감 좀 말씀을 아니 저를 한번 해주시죠. 평가해 주세요. 어땠나요? 적극적인 질문 잘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번 저희가 한번 백 기자에게 한번 시간을 어디 또 아니 여행 근데 가라고. 진짜 이게 업무가 있으면서 책을 읽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오겠습니다. 책을 이것도 읽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도 독서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 기자는 어땠어요 오늘? 네, 오늘 좀 뭐 이 아젠다를 한번 가져오고 싶었는데 스마트폰 중독,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아젠다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론을 주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좀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듣는 분들도 계속 들으면서 반론을 가지셨을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만에 계정 증폭판이 나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렇죠. 계정 증폭판도 이렇게 막 반 스마트폰파가 있습니다. 카님 뭐 불만 있으시면 DM 쏴주세요. 네, 제발 쏴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백 기자와 함께 돌아올 텐데 다음 주는 저의 빈자리를 느끼시겠죠. 그럼요. 너무 느낄 것 같아요. 4인 체제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